안녕하세요. 종합경영교육인증원의 알텍과 라피입니다. 국제표준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이 2026년 4월 15일 최신 개정판이 공식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 등 환경 조건에 대한 사례가 명시되었으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조직 상황에서는 자연자원,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외부 환경 변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환경보호 범주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 개정판에서 자연자원의 보전 또는 보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에서는 환경 조건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관련 요구를 결정하고 반영하도록 구조가 명확해졌습니다. 아울러 변경 기획 조항이 신설되어 조직은 환경경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계획된 방식으로 수행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단순한 계획을 넘어 잠재적 환경 영향까지 고려하여 변경을 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관리에서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전과정 관점에서 공급망까지 환경관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속서 전반의 내용이 대폭 강화되면서 각 요구사항에 대한 해설과 적용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이번 개정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개정된 상세 내용은 본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ISO 14001 2026 개정판 전환교육 과정의 전체 커리큘럼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강 ISO 14001 과정 소개 및 자격 안내부터 제4강 클로즈 제4 조직의 상황까지는 종합경영교육인증원의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 과정에서는 제5강 클로즈 제5 리더십부터 제10강 클로즈 제10 개선까지 핵심 내용에 대한 해설과 실무 중심 설명을 통해 기존 심사원부 이상의 자격 전환 대상자 분들께서 개정 기준에 맞는 이해와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환교육 특성을 고려하여 각 조항의 핵심 내용과 부속서를 중심으로 전체 과정은 총 10개 강의로 약 13시간의 학습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자격 유지와 최신 개정 내용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과정 이수 시 ISO 14001 2026 개정판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본 강의를 통해 ISO 14001 심사원으로서 개정 기준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실무 적용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클로즈별 강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경영교육인증원의 ISO 14001 2026 개정판 환경경영 시스템 제5강 클로즈 제5 리더십 강의 구성입니다. 클로즈 제5조 강의 목표 및 계획와 전체 구조 이해는 본 과정과 공개 강의를 통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 과정에서는 각 조항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로즈 제5.1 리더십과 유지 표명입니다. 조직의 최고 경영자는 환경경영 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에 대한 책임과 유지를 가지고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 등 환경 조건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하여 리더십의 책임 범위가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 조항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심사에서 어떻게 확인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실무 중심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리더십이 선언이 아니라
조직의 시스템 안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속서 제5.1에서는 이 리더십이 조직 전반에 어떻게 반영되고 책임과 역할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리더십 적용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5.2 환경방침입니다. 환경방침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조직의 방향성과 실행 기준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후 대응 요소를 포함한 환경보호 유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방침에는 자연 자원의 보전 또는 보호,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와 같은 구체적인 환경보호 유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속서 제5.2 환경방침에서는 이 방침이 어떻게 수립되고 조직에 어떻게 전달되며 실제로 어떻게 실행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결국 이 강의의 핵심은 리더십과 환경방침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과 심사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입니다. 조직은 환경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역할과 책임, 권한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조직 전반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후변화 등 환경 조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의 명확한 설정이 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 조항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직 내에서 책임과 권한이 어떻게 설정되고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까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혼선 없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5.3에서는 이 역할과 책임이 조직 구조 안에서 어떻게 배분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역할과 책임 체계가 보다 명확하게 연결되도록 적용 방향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과정의 종합정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기반으로 리더십, 환경방침, 그리고 조직의 역할과 책임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 작동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결국 이 강의의 핵심은 각 조항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종합경영교육인증원의 ISO 14001 2026 개정판 환경경영 시스템 제6강 클로즈 제6 기획 강의 구성입니다. 클로즈 제6조 강의 목표 및 계획와 기획 구조 이해는 본 과정과 공개 강의를 통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 과정에서는 각 조항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로즈 제6.1.1 리스크 및 기회 조치 일반 사항입니다. 조직은 환경경영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리스크 및 기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가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은 리스크 및 기회와 관련된 조치가 계획된 대로 수행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 조항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리스크와 기회가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까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리스크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환경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리스크와 기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6.1.1에서는 리스크 기반 사고가 환경경영 시스템 전반에 어떻게 적용되고 조직의 기획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리스크 기반 접근이 문서화된 정보와 연계되어 보다 구체적으로 운영되도록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6.1.2 환경 측면입니다. 환경 측면은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등 환경 조건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명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측면은 원재료의 확보부터 생산, 운송, 사용, 그리고 최종 폐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식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은 환경 측면을 결정할 때 정상 상태뿐만 아니라 비정상 상태와 잠재적 비상 상황까지 포함하여 고려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 또는 변경된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 따른 환경 측면 역시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환경 측면을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서 중요 환경 측면을 어떻게 식별하고 평가하며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6.1.2에서는 환경 측면이 조직의 전 과정에서 어떻게 도출되고 어떻게 평가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6.1.3 준수의무입니다. 준수의무는 조직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과 그 밖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를 반영한 준수의무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 조항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직이 어떤 준수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식별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지까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준수의무를 목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준수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6.1.3에서는 준수의무가 어떻게 식별되고 어떻게 최신 상태로 유지되며 조직의 활동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결국 이 강의의 핵심은 리스크 및 기회, 환경 측면, 그리고 준수의무를 각각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의 기획 단계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합하여 환경 경영 시스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6.1.4 리스크 및 기회입니다. 조직은 식별된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리스크 및 기회가 조직의 환경 경영 시스템 기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도출되고 관리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은 클로즈 제4.1에서 다루는 외부 및 내부 이슈, 클로즈 제4.2의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그리고 클로즈 제4.3의 적용 범위를 고려하여 리스크 및 기회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및 기회는 환경 측면과 준수의무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도출되어야 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 조항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리스크 대응이 어떻게 수립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까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리스크를 단순히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경영 시스템에 유도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며 지속적인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조치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조직은 이러한 리스크 및 기회와 관련된 정보를 문서화된 정보로 활용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속서 제6.1.4에서는 리스크 대응 조치가 환경 경영 시스템 전반에 어떻게 통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리스크 대응 체계가 조직의 기획, 실행, 개선 전반과 연결되어 보다 명확하게 운영되도록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6.1.5 기획 조치입니다. 기획 조치는 환경 경영 시스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조치 계획 수립과 실행 간의 연계가 보다 명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 조항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치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조직의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조치를 계획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과 관리로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6.1.5에서는 조치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환경경영 시스템 전반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6.2.1 환경목표입니다. 환경목표는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환경목표 설정 시 환경 조건 변화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환경 목표를 단순히 설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목표가 어떻게 수립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평가되어야 하는지까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6.2.2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 조치입니다. 조직은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목표와 실행 계획 간의 연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목표와 실행 계획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6.2에서는 환경 목표와 달성 계획이 조직의 전략과 어떻게 연계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결국 이 강의의 핵심은 리스크 대응, 기획 조치, 그리고 환경 목표를 각각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기획 단계에서 이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환경 경영 시스템의 실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6.3 변경의 기획입니다. 변경의 기획은 환경 경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을 식별하고 그 영향을 고려하여 사전에 계획하고 관리하는 조항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변경 관리 개념이 클로즈 제6.3으로 신설되어 구조화되면서 변경을 계획된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 조항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조직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지까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변경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검토하고 기획하여 환경 경영 시스템에 유도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6.3에서는 변경이 조직의 운영과 프로세스에 어떻게 반영되고 내부 또는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잠재적 환경 영향까지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변경 관리 체계가 리스크 기반 접근과 연계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과정의 종합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리스크 및 기회, 환경 측면, 준수 의무, 그리고 변경 관리가 하나의 체계로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결국 이 강의의 핵심은 각 조항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경영 시스템의 기획 단계에서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일관된 실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경영교육인증원의 ISO 14001 2026 개정판 환경경영 시스템 제7강 클로즈 제7 지원 강의 구성입니다. 클로즈 제7조 강의 목표 및 개요와 지원 구조 이해는 본 과정과 공개 강의를 통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 과정에서는 각 조항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로즈 제7.1 자원입니다. 조직은 환경 경영 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고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 조항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직이 어떤 자원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자원이 어떻게 확보되고 관리되어야 하는지까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자원을 단순히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경영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하게 배분하고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7.1에서는 자원이 조직의 전략과 운영에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자원 관리가 환경경영 목표와 연계되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7.2 역량, 적격성입니다. 조직은 환경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환경 조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 조항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직 내에서 필요한 역량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떻게 확보되고 유지되어야 하는지까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역량을 단순히 교육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7.2에서는 역량이 조직의 역할과 책임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7.3 인식입니다. 조직은 환경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인원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이 조직 전반에 걸쳐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 조항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직 구성원이 환경경영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까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인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이 환경경영 시스템의 일부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7.3에서는 인식이 조직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결국 이 강의의 핵심은 자원, 역량, 인식을 각각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지원체계 안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합하여 환경경영 시스템의 실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7.4 유사소통입니다. 조직은 환경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대상에게 전달되도록 유사소통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를 반영한 유사소통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 조항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직 내부 및 외부의 유사소통이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까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경영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고 일관되게 공유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7.4에서는 유사소통이 조직의 운영과 이해관계자 관리에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소통이 조직의 환경경영 전략과 연계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7.5 문서화된 정보입니다. 문서화된 정보는 환경경영 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고 그 실행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가 환경경영 시스템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보다 명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문서를 단순히 작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문서가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운영과 연결되어야 하는지까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과 연결되는 관리 도구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7.5에서는 문서화된 정보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본 과정의 종합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자원, 역량, 인식, 유사소통, 그리고 문서화된 정보가 하나의 지원 체계로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결국 이 강의의 핵심은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지원 체계 안에서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환경경영 시스템의 실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경영교육인증원의 ISO 14001 2026 개정판 환경경영 시스템 제8강 클로즈 제8 운영 강의 구성입니다. 클로즈 제8조 강의 목표 및 계획과 운영 구조 이해는 본 과정과 공개 강의를 통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 과정에서는 각 조항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로즈 제8.1 운영 기획 및 관리입니다. 조직은 환경경영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운영을 계획하고 그 운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운영 관리 범위가 단순한 내부 활동을 넘어서 공급망과 전과정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확장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조직은 각 프로세스에 대한 운영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운영이 수행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조직은 계획된 변경을 관리하고 의도하지 않은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외부 제공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 경영 시스템에 의도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 조항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운영이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통제되며 외부 프로세스까지 포함하여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까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본 과정의 부속서 제8.1 운영 기획 및 관리에서는 다음의 4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영 기준 및 통제입니다. 조직은 각 운영 단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운영 기준과 통제가 환경 경영 목표 및 리스크 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경 관리 및 영향 대응입니다. 조직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 사항을 식별하고 그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변경 관리 요구가 강화되면서 운영 단계에서도 사전 검토와 영향 대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주 및 공급자 관리입니다. 조직은 외주 활동과 공급자에 의한 업무가 환경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급망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 책임이 조직의 관리 범위로 포함되면서 외주 및 공급자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과정 관리입니다. 조직은 자원의 투입부터 결과의 산출까지 전체 과정이 환경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전과정 관점에서의 환경영향 관리가 명확하게 요구되면서 운영 관리의 범위가 전반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결국 이 강의의 핵심은 단순히 운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기준, 변경 관리, 외주 관리, 전과정 관리까지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현장에서 일관되게 실행되는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8.2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입니다. 조직은 잠재적인 비상사태를 식별하고 그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환경 리스크를 반영한 비상사태 대응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 조항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비상 대응 체계가 어떻게 수립되고 어떻게 실행되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까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본 과정의 부속서 제8.2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에서는 다음의 3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응 계획 수립입니다. 조직은 잠재적인 비상 상황을 식별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절차와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위험까지 고려한 비상 대응 계획 수립이
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응 실행 및 훈련입니다. 조직은 수립된 대응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 능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상 대응 능력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훈련과 검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평가 및 개선입니다. 조직은 비상 상황 또는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체계를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상 대응 결과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 개선 체계 구축이 보다 명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과정의 종합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 관리와 비상 대응 체계가 하나의 실행 시스템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결국 이 강의의 핵심은 운영과 대응을 각각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경영 시스템 전반에서 일관된 실행 체계로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경영교육인증원의 ISO 14001 2026 개정판 환경경영 시스템 제9강 클로즈 제9 성과평가 강의 구성입니다. 클로즈 제9조 강의 목표 및 계획와 운영 구조 이해는 본 과정과 공개 강의를 통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 과정에서는 각 조항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로즈 제9.1.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입니다. 조직은 환경경영 시스템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무엇을 모니터링하고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것인지 이를 체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환경성과에 대한 데이터 기반 관리와 평가 기준의 명확성이 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 조항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성과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떻게 분석되어 어떻게 평가로 연결되는지까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9.1.1에서는 성과지표 설정 기준과 데이터 관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9.1.2 준수평가입니다. 조직은 적용되는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하여 준수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준수평가가 단순한 점검을 넘어 지속적인 관리 체계로 운영되도록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준수평가를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조직의 법적 리스크 관리 체계로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까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9.1.2에서는 준수평가 수행 방법과 관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9.2.1 내부심사입니다. 조직은 환경경영 시스템이 계획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부심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내부심사를 통한 시스템 검증 기능이 보다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9.2.2 내부심사 프로그램입니다. 조직은 내부심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속서 제9.2에서는 내부심사의 수행 방법과 관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강의의 핵심은 성과를 단순히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준수 상태를 평가하며 내부심사를 통해 검증하는 통합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9.3 경영검토입니다. 조직의 최고 경영자는 환경경영 시스템이 적절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영검토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환경성과와 리스크, 그리고 외부 환경 변화까지 반영한 경영검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 조항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경영검토가 어떻게 수행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며
어떻게 개선 방향으로 연결되는지까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9.3에서는 경영검토의 입력과 출력 항목, 그리고 운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과정의 종합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성과 측정, 준수평가, 내부심사, 경영검토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결국 이 강의의 핵심은 성과를 측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석하고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환경경영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경영교육인증원의 ISO 14001 2026 개정판 환경경영 시스템 제9강 클로즈 제10 개선 강의 구성입니다. 클로즈 제10조 강의 목표 및 계획와 개선 구조 이해는 본 과정과 공개 강의를 통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 과정에서는 각 조항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로즈 제10.1 지속적 개선입니다. 조직은 환경경영 시스템에 유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 성과를 향상시키고 시스템의 적절성, 충분성,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환경 성과의 향상과 지속 가능성 요구를 반영한 개선 활동이 환경경영 시스템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지속적 개선을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핵심 운영 체계로서 환경 성과와 시스템 개선이 어떻게 연결되고 실행되어야 하는지까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10.1에서는 개선 기회를 어떻게 식별하고 이를 어떻게 환경 성과의 향상과 연결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10.2 부적합 및 시정 조치입니다. 조직은 부적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통제하고 원인을 분석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부적합 관리와 시정 조치가 지속적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부적합 및 시정 조치를 단순한 문제 처리 과정이 아니라 조직의 개선 시스템으로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까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10.2에서는 부적합 관리와 시정 조치 수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과정의 종합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성과 평가와 개선 활동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결국 이 강의의 핵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분석하고 검증하고 개선으로 연결하여 환경경영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환경경영 시스템 ISO 14001 심사원 역량 강화와 실무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사활동의 핵심은 문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규격을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말고 심사원으로서 시스템의 본질을 통찰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며 개선 기회를 도출할 수 있는 실무적 통찰력을 길러가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유익한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ISO 14001 2026 개정에 대응한 전환교육 과정의 전체 커리큘럼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경영교육인증원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